이슈가 있습니다. 빛이 내용이 많다는 건 바로 이거야. 빛이 세 가지 이슈인데, 자,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빛의 색입니다. 빛이 센 곳에 사는 생물과 빛이 약한 곳에 사는 생물을 생각해 보면 돼요. 빛이 센 곳에 사는 생물은 빛이 엄청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뭘 하면 좋을까? 광합성을 겁나 많이 하면 좋겠네. 그치? 광합성 많이 하면 좋겠네. 반대로 빛이 좀 약한 곳에 사는 생물이 있어요. 광합성을 잘 할 수가 없겠지. 그치? 대신에 최대한 빛을 확보하기 위해서 잎을 넓게 진화시켜. 잎이 엄청 넓은 식물들 다 음지식물들입니다. 양지식물은 굳이 잎이 넓을 필요가 없어. 넓어봤자 끄트머리가 타버립니다. 넓을 필요가 없어서 좁아. 약간 좁고 뾰족뾰족해. 약간 단풍나무 잎 기억나? 단풍나무 잎 약간 플라타러스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캐나다 국기에 있는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 이름이 뭐냐 이게? 풀 뭐시긴데? 메이플 시럽? 메이플. 풀, 땡큐. 메이플 나무, 그죠? 맞는 것 같아요. 메이플 나무,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 그때가 뾰족뾰족한 것들이 다 양지식물이야. 엄청 빛이 센 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잎은 이렇게 뾰족뾰족합니다. 근데 음지식물의 잎은요, 이렇게 널찍해요. 넓고 되게 얇아. 얇아야 빛이 통과되면서 또 이제 광합성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얇고 넓은 게 특징이고, 양지식물, 빛이 많은 곳의 식물의 특징은 잎이 이게 뾰족뾰족함과 동시에 좀 좁음과 동시에 좀 두꺼워요. 두꺼워서 거기서 최대한 많은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그림 볼게요. 그림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지식물의 잎은요 되게 두꺼워요. 음지식물 잎은 좀 얇습니다. 두껍고 얇은 것의 차이점이 누구 때문이라고 적혀있나요? 무슨 조직? 울타리. 정답. 체크. 울타리 조직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있는 울타리 조직이 한 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얘가 쫙 울타리처럼 쳐져 있다 그래서 이름이 울타리 조직이야. 쫙 촘촘하게 쫙 배열되어 있는 조직을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고요. 초록색인 걸로 봐서 뭘 할 수 있는 조직이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요. 울타리 조직이 되게 두껍게 되어 있고요. 울타리 조직이 한 층으로만 되어 있죠. 두 층에서 두껍습니다. 강한 빛을 받는 잎은 되게 두껍게 되어 있고요. 얘는 얇은 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잎을 이름을 양엽이라 그래요. 양지식물의 잎을 양엽. 얘는 음엽이라고 해요. 음지식물에 사는 잎의 특징. 양엽의 특징, 음엽의 특징이야. 아까 말했듯이 얘는 약간 뾰족한 이런 잎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잎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 되는 거예요. 얘는 약간 널찍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 됩니다. 이런 특징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림 기가 막히죠. 스스로를 좀 이제 칭찬할 필요가 있어요. 마인드 다운이야. 울타리 조직이 두껍다, 얇다,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잎의 두께의 차이가 있다. 지금 식물들이 자기 모습을, 자기 몸의 형태를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야? 내가 사는 곳이 어디니까? 태양이 많이 비치는 곳이니까.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친 거야? 태양이 나한테 영향을 끼친 거잖아. 작용의 반작용이야. 작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용. 그래서 내가 식물이 이렇게 진화된 거야. 진화된 겁니다. 작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정리할 겁니다. 이런 생물 환경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있는 거야. 자, 강한 빛을 받는 곳에 사는 녀석은 이런 양지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잎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뾰족뾰족한 거 보입니까요? 뾰족뾰족한 거? 아까 쌤이 그린 그림과 유사하죠? 더 뾰족뾰족한, 약간 길쭉길쭉한 모양 가진 것들이고요. 음지식물이 사는 것들은 이렇게 약간 넓적하죠? 넓적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음지식물의 특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두께도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얘는 두꺼울 거고요. 얘는 좀 얇게 되어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인데, 봐봐. 예를 들어봐. 여기가 숲이야. A라고 하는 숲을 그려볼게요. 햇빛은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커다란 나무들이 위에를 다 차지하고 있어. 그럼 A라고 하는 이 나무들은 무슨 식물이야? 양지식물이겠네요. 밑에 살고 있는 요따만한 나무들은 햇빛을 많이 못 받는 식물들이야. 그래서 이 B라는 종은 무슨 식물일 가능성이 크다? 음지식물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하나의 같은 장소라도 위 아래에 따라서 엑시드 할 수 있다. 위 아래에 따라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 뭐 할 수 있다? 공존할 수 있다. 오케이? 공존할 수 있다. 어느 한 장소에는 양지식물만 살아요.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장소라도 양지와 음지식물이 함께 존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수직 구조로 이렇게 발달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러면 세기에 대한 부분은 끝이 납니다. 넘어갈게요. 파장입니다. 자, 파장은 이걸 먼저 좀 이해를 할게요. 파장. 좀 서론이 좀 길어요. 태양에서 오는 빛은 백색광이라고 합니다. 들어봤나요? 백색광. 하얀색. 여기서 나오는 빛도 백색광이에요. 백색광이 나오는 거야. 백색광은 왜 백색이냐면 여러 색깔의 빛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백색을 나타냅니다. 여러 색깔의 빛이 함께 나한테 오고 있는 거야. 그 여러 색깔의 빛 중에서 약간 남색 계통의 빛이 바지에 반사돼서 여러분들 눈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바지는 무슨 성질을 가진 거야? 남색만 반사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체인 겁니다. 분필은요? 하얀색이죠. 하얀색은 뭐야? 여기서 오는 빛을 전부 다 반사시켜. 그래서 흰색으로 여러분 눈에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물체를 보는 과정이거든. 색깔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요. 백색광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색깔의 빛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프리즘에다가 통과시키면 색깔별로 나눠집니다. 깔별로 나눠져요. 깔별로. 무슨 색깔이 제일 위에 나타날까요? 눈치채나요? 맞아. 빨간색이 맨 위에 주, 노, 초, 파, 남, 도. 그죠? 요딴 식으로 분류가 되죠? 보라색도 있었는데. 부자야. 있어. 보라색까지. 주르르륵 나오죠? 그죠? 자, 두 가지 용어 소개할게요. 얘네들이 왜 나눠집니까? 그러면, 색깔마다 굴절률이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중국 건가? 아무튼, 굴절률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이해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굴절률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아무튼 굴절률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굴절을 제일 많이 한 게 보라색, 굴절을 제일 덜 한 게 빨간색입니다. 왜 굴절률이 차이가 나냐 하기 앞서서 이렇게 나눠지는 현상은 뭐라고 하냐면 뭐 된다? 분산된다라고 표현해요. 자, 백색광이 분산되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주르륵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연속 스펙트럼. 중요한 건 왜 굴절률이 다르냐는 거야. 색깔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파장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빨간색은 길쭉합니다. 길쭉하니까 뭔가를 딱 만났을 때 약간 관성적인 느낌으로 길쭉하니까 많이 안 꺾이고 쭉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 강한 거야. 근데 보라색은 요렇게 떨려요. 요렇게 오니까 막 떨리다가 뭐 만나면 쭉 꺾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이 파장이 되게 짧아요. 파장이 뭐냐면 파동에서 마루부터 마루까지 길이가 파장입니다. 파장이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이야? 색깔이 다르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빛의 파장이 다르다? 뭔 소리야? 색깔이 달라. 깔이 달라. 이 뜻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바다에 빛이 백색광이 들어갑니다. 뿡 백색광, 태양, 선, 그죠? 들어갑니다. 태양은 되게 착해요. 이름도 선이잖아. 이해 못한 사람 오늘 되게 많아요. 아무튼 너무 많이 뿌렸다. 이제 그만할게요. 자, 선이야. 넌 누구야? 악이야? 악이라기 보기엔 좀 너무 컸네요. 아무튼 그런데 그만할게요. 집중하자. 자, 졸린 사람 있어요. 그래, 졸린 사람 있어서. 자, 빛이 들어오면 굴절할 겁니다. 근데 빨간색은 많이 굴절 안 하죠. 빨간색은 여기로 갑니다. 1번. 파란색, 보라색은 어때요? 많이 굴절하죠. 그래서 3번으로 겁나 많이 굴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얘랑 다를 게 있어 없어? 다를 게 없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물속에 사는 생물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야. 내가 어디 사는 생물이야? 나는 깊은 곳이 싫어. 얕은 곳에 살 거야. 바로 여기 A라는 곳에 살고 있는 생물입니다. 얕은 곳에 사는 생물은 무슨 빛을 많이 받아요? 빨간 빛만 받아요. 그죠? 파란색은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나는 빨간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빨간색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색깔로 자기 몸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류? 녹조류가 되는 겁니다. 녹색은 빨간색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색입니다. 만약에 A에 사는데 나는 빨간색을 겁나 좋아해 하면서 자기 몸을 빨간색으로 만들어. 어떻게 돼요? 다 반사시킵니다. 빨간색 물체는 특징이 뭐야? 빨간색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빨간색인 거야. 자기 몸을 빨간색으로 만들면 자기한테 오는 빨간색을 다 반사시키면 자기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서 죽어버리겠네요. 잘못 진화한 거죠. 그치? 그래서 얕은 곳에 살고 싶다면 내 몸 색깔을 뭐로 만들어야 한다? 녹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요? 녹조류가 되는 거예요. 얕은 곳에 녹조류가 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깊은 곳에는 무슨 색깔 빛이 들어가? 푸른색 계열의 빛이 들어가. 푸른색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색깔로 자기 몸 색깔을 만들어야겠네요. 그게 붉은색입니다. 홍조류. C. 홍조류. 붉은색으로 만들어야 파란색을 잘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중간은요? 중간에 약간 노란 계통의 빛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갈조류라고 하는 자기 몸 색깔을 갈색으로 만들면 또 중간 색깔을 또 잘 흡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위치, 깊이에 따라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것도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야? 빛의 파장이 생물들의 서식 환경을 결정한 거지. 비생물이 생물에게 먼저 선빵 날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니까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작용입니다. 작용에 해당하는 예예요. 두 번째,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생물의 서식 환경이 달라진다. 선생님이 그림으로 살짝 그렸는데 빨간색은 어때요? 이게 파장이라면 마루부터 와리까지 이게 어때요? 길죠? 근데 보라색은 어때요? 파란색은 어때요? 파장이 짧죠? 체크. 청색광은 파장이 470. 빨간색은 660에 누가 더 길어요? 얘가 더 기네요. 그죠? 기네요. 파장이 긴 게 빨간색, 파장이 짧은 게 푸른색 계통입니다. 물리 파트 할 때 또 나올 건데 생물에 적용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장까지 정리가 잘 된 거예요. 세 번째, 요거만 하고 쉰다 그랬죠? 자, 힘냅시다. 바로 1조 시간입니다. 1조 시간. 1조가 뭐죠? 1조. 날 일자에 조는 비친다. 태양이 비치는 시간이 1조 시간이에요. 내가 생물이야. 생물인데 누가 물어봐. 야, 왜? 지금 몇 월 달이야? 꾀꼬리야. 꾀꼬리가 달력을 보나요? 잠깐만, 달력 보고 7월 달이네. 이럴까요?
생물들은 달력이 없잖아. 그지? 어떻게 지금이 몇 월 달인지, 지금이 산란 시기인지, 또는 철새처럼 어딘가로 날아가야 되는 시기인지 어떻게 감지할까? 1조 시간으로 감지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태양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좀 길었어. 여름이야, 겨울이야? 여름이겠네. 그지? 또는 굉장히 낮이 짧다가 어제부터인가 좀 낮이 좀 길어지기 시작했어. 무슨 계절로 돌입한 거야? 봄으로 돌입한 겁니다. 이렇게 1조 시간을 감지해서 지금이 봄으로 가는 시기인지 겨울로 가고 있는 건지 이걸 감지한다는 겁니다. 생물이 월, 날짜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1조 시간으로 날짜를 감지합니다. 온도로 감지했다가는 큰일 나요. 좀 따뜻한데? 봄인가 봐. 알고 보니까 겨울에 3만4온 알죠? 3번 춥고 4번 따뜻한 3만4온인데 그 중에 하루를 봄으로 잘못 간주해서 쟤 봄인가 봐 나가보자 겨울잠 끝내? 3한이 찾아옵니다. 추워 얼어 죽었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온도를 가지고 함부로 계절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생물들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아요. 온도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1조 시간도 좀 받쳐줘야 정확히 계절을 판단하겠죠. 이게 일반적인 생물들이겠지만 주로 뭘 가지고 판단한다? 1조 시간으로 판단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조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그 1조 시간을 판단해서 자신의 산란 시기를 결정을 합니다. 결국 1조 시간이라고 하는 태양의 역할이 생물의 산란 시기를, 생물의 이동 시기를 조절하는 거잖아. 그러므로 이것도 작용입니다. 세 번째, 1조 시간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꾀꼬리하고 종달새는 봄에 번식합니다. 봄이가 어떻게 한다? 1조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오케이, 봄이네. 산란하자. 그래서 산란하자. 산란 시기를 결정합니다. 송어하고 노루는 가을에 번식해요. 가을이면 어떻게 알죠? 낮이 굉장히 길다가 어제부터 날이 좀 짧아지기 시작해. 해가 좀 짧아져. 가을로 돌입하기 시작한 거잖아. 그치? 1조 시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성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자기네 산란 시기를 결정을 해요. 자, 특히 곤충들도 겨울잠 자는 곤충들이 있거든. 대부분 곤충들은 단년생 1년만 살고 죽기 때문에 하루살이나 하루 산다며. 실제 일주일 산대요. 어쨌든 되게 짧게 살고 죽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은 없지만 오랫동안 여러 해를 사는 어떤 곤충들인 경우에는 겨울에 잠을 잡니다. 겨울에 잠을 잘 때 마찬가지로 1조 시간이 짧아지면 겨울잠을 잡니다.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걸 감지해서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다시 1조 시간이 길어지면 다시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곤충 같은, 자, 분류해야 돼. 곤충 같은 경우는 1조 시간을 감지해서 겨울잠을 잡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겨울잠 자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곰. 다람쥐. 개구리. 곰과 다람쥐 이쪽, 개구리 이쪽. 차이점. 포유류 양서류. 맞아. 포유류 양서류? 다람쥐는 설치류에 속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포유류 쪽, 양서류 쪽. 둘은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이쪽은 정온 동물. 들어봤어요? 자기 몸의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맞춰야 되는 동물. 우리도 정온 동물이야. 36.5도를 맞추잖아. 이쪽은 양서류는 변온 동물. 외부 환경과 자기 몸의 온도가 똑같아요. 개구리를 4도에다 갖다 놓으면 지도 4도가 돼요. 지가 4도 세잔지 한다니까. 4도가 됩니다. 4도가 되면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요. 웃지 마. 물질 대사를 못하죠. 효소가 작동을 안 해. 그럼 이러고 있는 거야. 걔는 물질 대사 못하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킵니다. 소화 효소가 작동을 안 해. 뭐 하는 게 더 낫겠어? 자는 게 나아. 그래서 양서류와 같은 파충류와 같은 이런 변온 동물들은 왜 잠을 잔다? 너무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몸의 온도가 떨어져서 물질 대사가 안 되니까 자야 돼. 근데 겨울잠을 얘네만 자는 게 아니지. 얘네 쪽 누구? 곰은 왜 자? 먹을 게 없어서. 정답. 얘네가 다 자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이제. 잡아먹을 게 없어. 또는 겨울이라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차라리 잠을 자서 물질 대사율을 줄이는 겁니다. 잠을 자서. 활동하면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필요하잖아. 활동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둘이 겨울잠 자는 이유가 달라. 크게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하면 곰이나 약간 양서류 같은 그런 동물들은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겨울잠을 자는 겁니다. 좀 이따 배울 여기에 속하는 부분이야. 온도 때문에 겨울잠 자는 거야. 하지만 곤충들은 뭐 한다는 거야? 1조 시간의 영향으로 겨울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달라. 곤충이 나오면 1조 시간이라고 연결해줘야 되고요. 곰이나 또는 어떤 양서류 같은 게 나오면은 온도하고 연결해요. 온도하고. 물질 대사랑 관련된 거니까. 1조 시간하고 물질 대사랑 관련 있어? 별로 없거든. 온도가 중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둘을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꽃으로 가보자. 붓꽃. 좀 이따 사진 나옵니다. 코스모스는 알죠? 코스모스는 언제 꽃 펴요? 가을에. 붓꽃은 잘 모르겠지만 봄에 꽃을 피웁니다. 붓꽃은 봄에 꽃을 피워요. 그러면 이 식물들이 지금이 봄인지 지금이 가을인지 어떻게 하냐? 1초 시간을 감지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자기의 개화 시기를 결정합니다. 개화가 뭐야? 꽃이 피는 거잖아. 꽃은 왜 펴요? 꽃가루 왜 날려요? 수분 왜 해요? 그러게요. 생식입니다. 다음 자손을 남기기 위한 거야. 뭐랑 똑같은 거야? 얘네랑 다를 게 없는 거야. 자식을 남기는 뭐라서 번식을 위해 꽃을 피우는 거예요. 번식을 위해서. 꽃이 생식기관이에요. 동물의 생식기관과 식물의 생식기관은 사뭇 다른 이미지입니다. 선물하기도 하죠. 너무 야해. 농담입니다. 아무튼 너무 야해요. 나는 너무 야한 것 같아. 나는 꽃 선물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야해. 오프. 농담이에요. 아무튼 생식기관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신이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개화 시기, 생식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그때 뭘 이용한다? 변함없는 저 태양의 운동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즉 1조 시간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다음 장 봐봐. 마지막 그림입니다.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을 장일식물이라고 해요. 날이 길어질 때 꽃을 피우니까 장일식물이라고 하고요. 또 낮이 짧을 때, 즉 가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을 단일식물이라고 합니다. 장일과 단일은 뭐야? 날이 긴 거, 날이 짧은 거. 일은 뭔데? 태양의 1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보다 많아지면 꽃을 피우는 거. 장일식물이고요. 12시간보다 적어져야 꽃을 피우는 게 단일식물인 겁니다. 위의 조건에서 꽃을 피우는 건 장일식물이니까 얘가 개화하고 있고요. 아래 조건에서 꽃을 피우는 건 누구다? 단일식물이니까 얘가 개화하고 있는 겁니다. 좀 심화적인 개념을 하나 얘기할게요. 쌤이 국화를 키우는 사람이야. 가을에 꽃이 피잖아. 가을이 되면 꽃이 막 피겠지. 그때 국화를 팔아야 돼. 그죠? 근데 한영서라는 고객이 제가 생일이 11월이에요. 11월에 국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꽃이 핀 걸로 준비해주세요. 국화는 막 9월에 펴서 10월이면 다 져요. 11월에 어떻게 국화를 팔 수 있죠? 냉동해 놓나 냉동? 9월, 10월에 빛을 많이 쓰게 했다가 11월에 가둬버려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환경을 위의 환경처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에 놓으면 안 돼요. 어디다 놔야 돼? 공장으로 옮겨놔야 돼. 그죠? 식물 공장, 약간 비닐하우스, 깜깜한 비닐하우스 옮겨놓고서 내가 임의로 빛의 환경을 조절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래서 11월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꽃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국화 같은 데 키우는 데 가면은, 이런 암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암실 준비되어 있어서 개화 시기를 임의로 조절할 수도 있겠네요. 이 시스템을 알아야지만 가능하겠죠? 우리 여러분들 오늘 그 시스템을 배운 겁니다. 대단해요. 박수 치고 잠깐 쉴까요? 잘했습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